자, 6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주변에 못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대다수 평균 이상 하는 거 다 누리고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더 많은 사람들이라는 영상이 달린 댓글입니다. 요즘에 보면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많이 심각해졌어요. 뭐 다 심각한 것도 많죠, 여러분. 많은데 일단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 사회초년생들이 돈을 못 모아요. 남녀할 것 없이 돈을 못 모아. 특히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분이 돈을 못 모아요. 아니 이래서 모이는 게 있어야 되잖아. 근데 모이는 게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정말로 아마 지금 뭐 자취하시는 분들 통장 까보면 처참하신 분들 많을걸요. 아마 진짜 많을걸. 여러분 이런 감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직장생활 오래 하고 뭐 자취한 지 오래됐어요. 근데 내가 이 가지고 있는 거 다 이제 모아서 확인해보니까 얼마 안 돼. 그러면 이거 잘 산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자취생활 5년 했어요. 여기 직장도 계속 다녔어. 난 나름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그래도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 같은 거 다 모아봤어요. 근데 1,000만 원도 안 돼. 이러면 잘 산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잘 사는 게 아니죠. 못 사는 거죠. 여러분 내가 허름하게 산다고, 내가 뭐 차 없이 산다고, 내가 좋은 옷 안 입는다고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진짜 못 사는 거는 겉으로는 인적하지만 속은 빈 깡통인 분들, 빚 좋은 개 살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진짜 못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 젊은 세대 안에서 너무 많아요. 요즘 보면 그렇잖아.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면서 폰은 아이폰 프로 맥스야. 아니면 갤럭시 울트라예요. 먹고 살기 힘들다면서 폰은 좋은 거 갖고 싶나봐.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었어요. 뭐 지나가면서 이제 어떤 뭐 힘들다고 하는 그 글을 봤는데 일을 안 하고 있더니 생계 어려움을 겪고, 근데 폰은 아이폰 15 프로 맥스네. 저 폰도 제가 봤을 땐 자급제로 구입하지는 않았을 테고, 그러면 매달 폰 요금이랑 기기값 지출이 될 텐데 정말 힘들면 저것도 팔아야 되지 않을까? 저것도 팔아가지고 돈을 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에 난 진짜 그 생각도 진짜 힘든 게 맞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아직 진짜 힘든 걸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그런 것도 있어요. 내 자존심이기 때문에. 다른 건 가진 거 없어도 폰은 좋은 거 가지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 남자 여자는. 에휴.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젊을 때 뭔가 이래야 됩니다. 젊을 때. 젊은 나이 때 뭐 노는 것도 중요하고 가지고 싶은 거 가지는 것도 중요하고 즐기는 것도 중요하긴 하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그 나이 때 우리가 자산을 모아야 돼. 자산을 모으고 커리어를 써야 됩니다. 우리가 어린 나이 때 자산을 모으지 못하면 나이 먹어서 대부분 못 모아요. 지금 돈을 못 모으는 분도 있죠. 20대에 모은 돈 없는 사람들 30대를 못 모읍니다. 안 모입니다. 이게 잘 들으세요. 안 모여요. 단순히 내가 결혼 못하고 사는 게 아니라 나이 먹어서 힘들게 산다고. 나이 먹어서 당연히 돈 모인 게 없는 분들은 내 집안에 꿈도 못 꾸겠죠. 그럼 계속 월세 살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 지금 월세 우리나라가 좀 비싸잖아요. 서울이나 수도권 비싸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 더 안 비싸질까, 여러분? 여러분 그나마 부동산이 먹고 사는 게 뭔지 아세요? 아파트는 거래가 안 돼요. 근데 원룸이나 오피스텔 거래는 잘 됩니다. 정말 잘 돼요. 그나마 지금 부동산 버틴 이유가 월세 계약은 잘 되기 때문에, 월세 수요는 많기 때문에. 요즘에도 전세 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세를 안 살려고 하잖아요. 매매를 살 돈은 없고 연끌하기 쉽지는 않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월세로 가잖아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 웬만하면 월세일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단계에서 월세를 올려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 물가도 올라가잖아요. 물가도 올라가면 다 올라가지 않습니까? 뭐 관리비, 공과금, 월세 다 올라가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오피스텔 원룸 건물주분들도 대출이 많아요. 그분들도 공짜로 그 건물을 지은 게 아닙니다.
그분도 또 매달 은행에 갚아야 되는 돈이 있어요. 근데 물가가 오르면 그분도 갚기 힘들잖아. 그럼 어쩔 수 없이 월세를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년부터 또 월세 올라가겠죠. 내가 당장 돈 모이는 게 없는데 월세 올라가면 누가 부담 느낄까요? 당연히 월세를 거주하는 사람들이 부담 느끼겠죠. 요즘에 그런 사람도 많더라고요. 어차피 뭐 이왕 월세를 사는 거 그냥 평생 월세 살아야겠다.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 네.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과연 월세가 100만 단위로 올라가도 그런 말 할 수 있을까? 제가 봤을 때는 월세 이런 식으로 계속 오르면 몇 년 안 돼가지고 100만 원 찍습니다. 서울 같은 데는. 이미 100만 원인 곳도 있죠, 여러분. 월세를 산다는 게 뭐예요? 주거가 뭔가 불안정한 거 아니야? 그리고 언젠간 내가 이사를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곳에 정착을 못 하는 거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월세 계약 1년이잖아요. 내가 월세 가격이 못 맞춰. 부담스러워. 그러면 내가 짐 싸두고 이사 가야 되잖아. 여기보다 더 안 줘도 이사 가야 되잖아요. 또 좁은 집 가야 되잖아. 나이 먹고 그렇게 사는 게 안 불편해요, 여러분? 젊을 때와 원룸 사는 게 뭐 즐겁고 뭐 고생한다고 하지만 나이 먹고 좁은 집 살면 굉장히 불안해요, 사람이. 여러분, 제가 전에 그런 말 했잖아요. 사람이 주거 환경이 중요하다고. 웬만하면 어느 정도 갖추고 살려면 혼자 사는 사람 기준 한 15평은 돼야 된다고. 근데 원룸은 아무리 커봐야 서울 같은 경우 5평 이상 넘는 게 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나이 먹고 주거가 좁잖아. 그럼 사람이 게을러지고 나태해집니다, 이게. 왜 쓰레기집 보면 원룸이 많죠. 아파트 못 봤죠, 여러분? 그거 왜 그럴까요, 여러분? 확실히 그런 게 있어. 좀 집이 좁으면 사람이 활동방이 좁으니까 게을러져요. 할 게 없다 보니까. 공간이 비좁다 보니까 게을러져. 상식적으로 원룸 사는 분들이 깔끔할까 아니면 아파트나 빌라 사는 분들이 깔끔할까? 여러분, 왜 쓰레기집 컨텐츠 보면 다 원룸 아니에요? 거진 원룸이야, 거진. 뭐 젊을 때야 뭐 쓰레기집 만들고 산다고 하지만 나이 먹어 쓰레기집 계속 만들면 누가 좋아할까, 이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란 말입니다. 그리고 나이 먹어서 반드시 돈이 있어야 돼. 근데 그 돈을 만들려면 젊을 때 그 돈을 차곡차곡 만들어 놔야 됩니다. 현실에 안주할 게 아니란 말이죠.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위소득이 250이면 이거보다 못 버는 사람들이 절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정도 물가에 이 정도 월세 250 가지고 돈 모을 수가 없지요. 저축 하나도 못하고 먹고 사는데 다 쓰고 생활비 대출 받아 쓰고 카드 쓰고 하면서 생활하는 거. 중위소득이 좀 올랐습니다. 250은 아니고 한 264만원 정도? 네, 올랐어요. 그래서 세금 떼면 한 230만원 됩니다. 230, 한 4만원? 그 정도 돼요. 그러니까 200만원 살짝 넘는 수준이야. 중위소득이 뭐예요? 대한민국에서 딱 절반. 중간 등수예요, 중간 등수. 그러니까 대한민국 무작위 100명 있으면 그 중에 50등. 50등 하는 사람이 소득이에요. 우리나라 평균 소득이 한 360만원 됩니다. 363만원 정도 돼요. 그게 아마 상위 한 30% 될 겁니다. 363만원이면 세금 때문에 한 315만원 정도 됩니다. 실수령으로. 중위소득은 264만원 정도 되면 이제 세금 때문에 234. 그 정도 되는 거죠. 많은 돈이 아니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그 돈도 못 버는 사람도 많다는 거죠. 여자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저 중위소득 세전을 260도 못 버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남자보다. 이게 남녀 합친 거니까. 지금 이 정도 물가에 이 정도 월세 250 가지고 돈 모을 수가 없죠. 아니요, 모을 수 있습니다. 왜 못 모읍니까? 모을 수 있습니다. 모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도 웃긴 겁니다. 아, 그러면 월급 적으면 다 못 모으는 거야? 나 제일 싫어하는 핑계가 뭐냐면 저는 월급이 적어가지고 직장이 불안해서 어차피 돈 모으기 글렀어요. 이런 말 쓰는 사람 제일 싫어요, 제가. 월급이 적을수록 돈을 필사적으로 모아야 돼. 아니, 생각해봐, 여러분. 월급이 적은 분들이 집이 잘 살 것 같아요? 집이 잘 살지 않잖아요. 그럼 내가 믿을 구석이 없잖아요. 그럼 내가 앞가림 잘해야 되는데, 내가 돈을 모아야 되는데, 내가 돈이 없어. 그럼 어떡하려고 그래? 그렇지 않습니까? 모을 수 있습니다. 단지
좀 지독하게 아껴 써야 되죠. 이걸 못하죠, 젊은 사람들이. 요즘에 남녀가 다 못해. 워낙에 인프라를 이 누리고 사는 것에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인프라가 깨지는 삶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아침에 출근할 때 커피 한 잔 이제 사가지고 마시고, 퇴근하면 배달 시켜 먹고, 인터넷 쇼핑도 좀 하고, 뭐 요즘에 트렌드가 있는 어떤 옷 같은 거 좀 구매도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돈을 모으려면 그걸 포기해야 되거든. 그걸 포기해야 돼. 제가 전에 어떤 말 했습니까? 돈을 모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안 쓰는 거야. 근데 안 써도 살만해요, 여러분. 안 써도. 뭐 아예 땡전 한 푼 안 쓰는 게 아니라 딱 필요한 데만 돈을 쓰고 그 외에는 안 쓰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면 돈 모을 수 있습니다. 왜 못 모읍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내가 가진 게 없으면. 근데 이걸 사람들이 못 한다는 거예요. 딱 필요한 것만 사고 쓸데없는 거 안 쓰고 이런 것도 진짜 못 해요. 근데 해야 될 겁니다, 앞으로. 돈을 모으려면 해야 될 거예요. 특히 서울에 사시는 분들 해야 될 겁니다. 그 인프라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인프라 때문에 알게 모르게 여러분 호주머니에서 계속 돈이 나가는 겁니다. 계속 돈이 나가는 거야. 오히려 돈을 모으려면 인프라를 포기해야 됩니다. 그 내가 돈만 주고 누릴 수 있는 인프라를 포기해야 돼. 배달 음식 포기해야 되고, 인터넷 쇼핑도 어느 정도 포기해야 되고, 쇼핑하는 것도 어느 정도 포기해야 돼요. 그래야 돈이 모입니다. 그럼 돈 모으는 게 쉬운 줄 알았습니까? 뭐 옛날에는 뭐 쓸 거 다 써가면 돈 모았는지 아십니까?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도 예전에 집 사기 위해 돈 모으려고 양말 꼬매 신고, 옆집에서 옷 얻어 입고, 반찬 까바끼려고 반찬 있잖아요. 뭐 채소 같은 거 몇 병 깎고, 반찬도 옆집에 얻어 먹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돈을 모은 겁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돈을 모으는 건 간단합니다. 쓸 때만 쓰고 안 쓸 때는 안 써야 돼. 지독하게 살아야 돈을 모을 수 있어요. 지금도 지독하게 살면 250 번다 해도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향이 보이죠. 내가 특별하게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요.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많이 버는 사람도 아니야.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돈이 모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앞으로 내가 당연히 누린 인프라 같은 거 어느 정도 포기하시고, 쇼핑 같은 것도 필요한 거면 사고, 스마트폰도 웬만하면 비싼 거 구매하지 마시고, 배달 음식 좀 자제하고 그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모입니다. 대신 힘들긴 하겠죠. 이것도 참다 보면 습관 잡히면 할만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사세요.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6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